안녕하십니까, 에디터 Y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뉴스들 전달을 해드리려고 왔고요. 재밌는 뉴스 중에 약간 숫자를 맞춰보니까 맞진 않는데 큰 틀에서 한번 볼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커피 한 잔 5,000원 시대,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를 뜯어봤다라고 2월 7일 날 한겨레 기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제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원두가 뭐 300원이다 5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진이 650원 정도 남더라, 5,000원이라고 쳤을 때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음료 가격 중간값인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스타벅스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텀블러하고 이제 상품 제조 판매 비용 뺀 순수 음료 제품 제조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원재료비가 23%, 이게 1,000원이라고 하고요. 인건비가 34%, 인건비 비중이 꽤 높죠. 그래서 이게 1,500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장 임대료하고 시설 감가상각비가 3,200억 원, 25%에 달한다고 하고요. 매장 임대료만 들어간 게 아니고 감가상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갔다. 스타벅스가 연평균 1억 원 정도가 감가상각하고 임대료면 생각보다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 평당 최소한 300~40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스타벅스 퀄리티의 인테리어면 매장 하나당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억 원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임대료 조건은 되게 좋게 들어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급 수수료 및 세금 기타 비용이 18%. 지급 수수료는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금, 생각보다 이제 원가 계산할 때 많이 빠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부가세하고 법인세, 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18에서 한 25% 정도 사이가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정도로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650원 마진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아까 원재료비가 23%, 인건비 34%, 임차료 감가상각이 25%, 지급수수료 세금 및 기타 비용이 18% 하면 이게 합해서 100%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0%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비가 20%, 인건비가 30%, 임차료 감가상각이 22%, 지급수수료 세금 및 기타 비용이 15%에서 이익률이 13%가 나오는 걸로 나와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까지는 다 찾아서 이제 뜯어보진 않아서 명확하게 어느 쪽 계산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 자체에서는 수치 표기상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수하게 퍼센티지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벅스 영업이익률은 0%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요. 이 금액으로 해서 뽑은 걸로 봤을 땐 13%인데 실질적으로 스타벅스가 16년에서 20년 정도 정리된 거를 좀 찾아봤더니 영업이익률이 8에서 9%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5%대,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타벅스가 최근 들어서 MD 상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D에서 나오는 이익률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장 매출 외에 상품 매출도 있기 때문에 납품 매출이라든지 그런 기타 매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장 매출은 이거보다 적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특히 음료 매출에 대한 부분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더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8% 정도밖에 순이익이 안 나고 있다 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창업을 하실 때 내 매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아라비카 커피가 가격이 이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비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원두 가격이
300원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가 6%가 오른다는 얘기가 돼요. 아주 치명적이죠. 6%가 추가로 인상이 됐을 때 이익률이 6%가 감소가 된다는 건 기존에 뭐 15%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거의 30%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마진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저가 커피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요. 이제 음료 가격이 1,200원, 그리고 원재료비가 원두 가격이 300원에서 400원에, 그리고 부자재 비용까지 하면 600원에서 7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을 아낄게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한 12%대까지 떨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은 매입하고 매출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18% 정도는 나온다고 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15%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느냐? 여기는 인건비 비우고 임대료 12%, 그리고 지급 수수료 및 세금 15%. 인건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23%. 그러면 인건비 비중을 10%대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건비를 10%대로 맞춰야 13%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잔 팔면 한 150원 정도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럼 이걸 역산을 해보시면 돼요. 매출이 한 달에 이제 4천만 원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재료비가 2,000, 인건비 400, 임대료가 480, 기타 비용이 15%가 되는 거죠. 매출이 4,000이라고 봤을 때 1,200원이라고 칠게요. 1,200원의 프랜차이즈에서 한 달에 매출이 4,000이 나왔을 때 재료비가 2천만 원, 인건비가 400, 임차료가 480, 임대료하고 감가상각 이 부분은 고정이죠. 여기에서 어떤 걸 조절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인건비가 400이면 직원 2명으로 매출을 4천을 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불가능해요. 이제 주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명이 죽은 듯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250씩 3명 하면 한 700 정도 인건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출이 최소 7천이 나와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5천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8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이제 한 500 정도 되는 상권에 들어간다고 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재료비가 한 50% 정도 됐을 때 인건비를 최소로 잡아서 이제 16%까지 800 정도로 잡고, 임차료를 한 500 정도 되는 데서 매출을 5천 정도 냈을 때 그래도 이익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권에서 과연 이 매출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역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에 30으로 나누고요. 166.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이제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10만, 100만 원. 이거를 0.1로 나누면 하루에 1,600잔, 뭐 1,500잔 정도 판매를 했을 때 유지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감가상각하고 임차료까지 같이 들어간 거니까 감가상각이 한 달에 2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임차료는 한 300 정도 되는 상권에 들어가서 하루에 1,500잔 정도 판매를 했을 때 순수익이 한 400 정도 남을 수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직원이 3명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창업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물론 다른 비용에서 더 낮출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원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스타벅스도 8%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봐요. 스타벅스도 8%대다. 그럼 과연 나는 몇 프로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매출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팔아야 실질적으로 이 매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 마진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 카페 운영을 하면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남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Y였습니다.